였고요. 와, 엄청 낮아지네요. 그렇죠. 거의 반 정도가 오.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비명소리 들릴 것 같습니다. 상한선이 거의 상상 초과고요. 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제도 개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좀 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요. 예정됐던 대로 내년 7월부터 이 건보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보료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실력파 세무사 홍지영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보료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도 많이 항의도 하고 문의 전화도 한다 그러는데 주로 언제 그러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5월에 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5월에 이제 신고를 하면 그 자료가 6월쯤 이제 건보공단에 들어가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8월쯤에 이 지역 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가 나와요. 예를 네. 들어 이제 2021년이면 저희가 5월 달에 신고하면 8월쯤에 2020년 소득에 대한 게 이제 한꺼번에 부과가 되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저희 직원분께서 제가 이제 법인 전환하면서 네. 폐업을 하게 돼야 되니까 폐업하면 이제 이게 일시에 다 부과가 되거든요. 지역가입자 요금이. 근데 이게 10개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분이 과감하게 선택을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폭탄을 맞았죠. 그래서 그때 제일 문의가 많습니다. 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연말정산하니까 네. 저희 오늘 저 연말정산 했거든요. 환급 얼마 그러셨어요? 받는 걸로 나와서 지금 기분 좋은데 네. 건보료 정산이 아마 3월 정도 되나요? 직장인들은?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직장인들은 건보료 그렇게 관심 없어요. 어차피 잘 모르고요. 회사에서 반 내주니까 문제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보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요, 보수 월액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월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월급여, 즉 그 소득 보수 월액의 6.86%를 납부하게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50%를 회사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반반 나눠지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지역가입자인데요. 지역가입자는 저희도 표가 있어도 사실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 어렵더라고요. 예, 네. 소득과 재산과 그리고 차량을 점수화해 놓은 표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저겁니다. 아드님, 따님 밑에 피부양자가 돼 있으면 건보료 안 내세요. 그런데 저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이제 자격을 잃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시거든요. 소득 요건은요, 일단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이제 부과가 되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소득은 아예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은 안 했는데 3.3% 저희가 이제 프리랜서라고 좀 네, 많이 네. 부르는 그런 소득이 이제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재산 요건은요.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4억에서 9억. 그리고 플러스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요 요건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가입자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배우자가 한 명이 저 요건을 못 맞춰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분이 지역가입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배우자는 자동으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함께 공동운명체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그 지역가입자 건보 상한선이 얼마예요? 상한선이 거의 상상 초과고요. 그 그래요? 상상 불가고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현재 2021년도 기준으로 약 704만 7,900원이 월 부과되는 우와. 건강보험료예요. 근데 이걸 이제 환산해 보면 월급으로 1억이에요. 연봉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한선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네. 물론 뭐 굉장하신 분들이겠죠. 그 정도 건보료 내면. 그래도 지역 가입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지역 가입자분들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됩니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를 할 때도 분류소득이라고 해서 따로 과세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퇴직이라는 거는 평생 근무를 하면서 얻은 거를 이제 그 퇴직소득으로 이제 뭐 노후를 살아갈 수도 있고 이런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가 산정된다면 매우 부담이 되겠죠. 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 주식 얼마 벌었는데 건보료 내나요? 이런 댓글들 많이 있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주주 아니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은 제가 건보공단에 논란이 있어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사적연금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이게 원칙은 포함이 맞답니다. 이게 건보료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은 맞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로 현재로서 사적임금은 건보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을 명확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3번도 많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건보료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공시지가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공시가격? 공시지가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네. 물론 이제 공시지가를 베이스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네. 공시지가 즉 이제 기준시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뭐 주택은 60%를 적용해주고요, 네. 토지는 70%를 적용해줘서 그 금액보다는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가격의 한 60% 주택은 예, 그렇죠. 상당히 낮네요. 예.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부부 합산해서 그냥 세대별로 건보료를 매기죠. 건보료를 네.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부 공동명의라도 합쳐서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네. 자, 5번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우자가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그럼 나도 탈락하냐? 한 분이 탈락하면 나머지 배우자도 그 지역가입자로 전하는 그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운명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기준입니다. 문제는 내년 7월부터입니다. 바로 2단계 개편 방안인데요. 네,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네. 연소득 요건에서 이제 금액 자체가 3,400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초과로 금액이 좀 낮아졌고요. 와, 엄청 낮아지네요. 그렇죠. 거의 반 정도가 오.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두 번째 사업소득 없음 요건은 동일하고요. 네. 재산 요건을 살펴보시면 재산세 과표가 9억 초과 부분은 똑같지만 네. 재산세 과표가 3.6억에서 9억 사이고 연소득 1,000만 원 초과니까 이 재산세 과표 자체도 매우 낮아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비명소리 들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액 기준 자체는 낮아졌기 때문에 네. 보다 많은 대상자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건보료 책정 기준을 보시면 직장 가입자는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지금 직장 외 소득이 바뀌네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이제 따로 지역 가입자 분이 또 나오게 되죠. 네. 저도 이것도 또 내고 있는데 네. 이게 2천만 원으로 낮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근데 가입 직장 외에 또 소득이 있으세요? 그럼요. 부럽습니다. 네. 저는 월급만 받습니다. 열심히 네. 벌고 있습니다. 네.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하고 재산하고 차량을 점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산 요건에서 원래 이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를 공제를 해주는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네. 금액을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대상자의 금액 자체는 낮아졌지만 또 공제액 자체는 높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은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차량도 그리고- 변화가 있네요.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네.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이제 따로 그 고가차만 포함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4천 이상 되는 차와 그 이하의 차가 이제 격차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4천만 원이 안 되는 차들은 아예 이제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걸로 네, 바뀌는 맞습니다. 겁니다. 저걸로 불만들이 많으셨죠. 차 하나 있는 게 뭔 죄냐라는 뭐 댓글들 달리는데요. 네. 이제 내년 이후에는 차량은 최소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저 보험료도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최저 보험료 이게 14,830원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7월 이후에는 이게 연소득 336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 최저 보험료만 물리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혜택은 늘어납니다. 재산 공제도 늘어나고요. 문제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이 무려 58만 명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험료는 저렇게 금액 자체가 각자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러네요. 즉 피부양 자격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걷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원을 좀 넓게 해서 뭐 세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어떻게 보면 원칙이 맞는 거긴 하지만 당장 반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은퇴를 하시고 네. 큰 소득이 없으시고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거나 하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네. 부분까지 부과된다는 것은요. 예. 그리고 우리 홍 세무사님처럼 이렇게 투잡 뛰시는 분들은 저 29만 세대에 포함돼서 만만치 않은 건보료 좋은 생각으로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당장 건보료 안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보료 내시면 정말 많이들 반발하실 겁니다.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네. 일단
직장 가입자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재취업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 계속 가입은요. 그 계속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나왔는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갑자기 건보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게 되면 3년 정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자녀 건강보험으로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연금 계좌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재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 할 때도 사적보험 안 보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고요. 다섯 번째는 싼 차 타야 되나요, 이제? 아니면 리스. 리스, 리스도 되는군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자체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죠. 네. 그래서 슬픈 얘기긴 하지만 좀 긍정적 마인드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세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받는 혜택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는 내년에 시작되는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